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계열사 사업장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을 다룬 내용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6월이었죠? 삼성 SDI 울산 공장이랑 삼성전자 평택 공사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노동자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사건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이라던가 또 책임 문제, 노동조합의 목소리까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는 사고 이후에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재해가 자꾸 반복될까 하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책임 소재나 재발 방제 대책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유독 삼성 계열사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까?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지난 6월 23일에 삼성 SDI 울산 공장 안에 있는 자회사 STM이라고요. 거기 신축 현장 옥상에서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해서 사망하셨고, 네. 그리고 불과 나흘 뒤였죠. 27일에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추락 사망 사고가 또 있었어요. 네, 며칠 간격으로 계속. 심지어 바로 전달인 5월에는 삼성중공업에서도 팔이 절단되거나 끼이는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너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제 노동조합, 특히 그 민주노총 금속노조 쪽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요? 네.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공사를 그냥 강행하면서 사고를 좀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은폐 시도요? 네, 책임 회피나 중대재해 은폐 시도 같은 좀 직접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현장 조사가 필수적일 텐데요. 노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당연히 사고 원인 공동조사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만들려면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이걸 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노조의 현장 출입 자체를 좀 어렵게 한다는 거죠. 출입을 막는다. 네, 더 나아가서는 작년에 아리셀 화재 참사 때도 보면 그 모기업 에스코넥이 삼성의 주요 협력사였는데도 삼성이 파트너사의 그런 명백한 안전규범 위반에 대해서 사실상 좀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윤 추구에만 몸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셀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개별 사고가 아니라 삼성의 어떤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좀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은 뭔가요? 크게 보면 두 방향인데요. 먼저 삼성그룹을 향해서는 당연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네. 또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정말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모든 사업장과 공사 현상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서 개선하라는 거죠. 위험성 평가. 네. 그리고 사고 관련 노동자분들 정신적 충격이 클 테니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제대로 하라는 요구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건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부를 향한 요구도 있죠. 네, 노동부에는 당연히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네, 처벌 요구. 특히 그 삼성 SDI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작업 중지 범위를 사고 난 구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전체 구역으로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중대재해 사이렌 같은 경보 시스템을 빨리 발동시키고 또 피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차원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런 요구들이 그냥 이번 사고 몇 건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쌓여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십니다. 지난 5월에 삼성중공업 사고 때도 이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구조적인 원인 규명이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네. 이렇게 삼성 계열사 전반에서 중대재해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 삼성그룹 전체의 안전 경영 시스템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좀 점검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중대재해라는 비극적인 현실,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어떤 책임 공방,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산업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윤 추구와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공급망 전체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문화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의 성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